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전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후보들이 잇따라 제주를 찾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4.3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겠지만 해군기지 구상권은 4.3 추념식에는 참석하겠지만 해군기지 구상권은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현선 기자입니다. 아침 일찍 제주를 찾은 홍준표 후보는 제주 도당을 찾아 당직자들을 격려한 뒤 제주 지역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제2공항과 신항만의 조기 완공, 제주 국립공원 지정과 친환경 에너지시티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홍 후보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해군이 청구한 구상권에 대해서는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복 집단들이 제주 도민들을 선동하고 국책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관용을 하지 않습니다. 좌파 후보 3명과 우파 후보 1명의 싸움에서 지면 제주 앞바다에 들어가겠다며 대선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좌파 진영에서 좀 약진해주고 안철수 후보는 호남에서 좀 튼튼히 받쳐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 홍준표 후보는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거리 유세를 갖고 내년 4.3 추념식에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수정당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와서 제주 도민의 한을 불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서민을 위할 후보는 자신뿐이라며 강조했고 바른정당 소속인 원희룡 지사에 대해 잘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며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홍준표 후보와 보수 적통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4.3의 아픔을 해결하고 강정 주민에 대한 구상권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방문 첫 일정으로 4.3 평화공원을 찾은 유승민 후보. 유승민 후보는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글을 남긴 뒤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4.3 유족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희생자 배보상과 유해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아픔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좌우 어디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농수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송전선로 지중화 등 제주 지역 핵심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제주만의 문화를 살려서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관광 입국의 중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후보는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가진 거리 유세에서 후보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제주 시민 여러분께서 역전의 드라마를 저 유승민과 함께 같이 써주십시오. 유승민 후보는 경제와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제주 출신 며느리가 지지 발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중앙당 차원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정 의원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아들 안정균 씨 등으로 구성된 엄지척 유세단이 제주시민회관과 제주대, 제주시청 등에서 거리 유세를 갖고 문재인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과 호남 향후회관을 방문한 뒤 제주시 서문시장과 동문시장에서 거리 유세를 하며 안철수 후보에게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후보도 제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호 후보는 제주시 노형호 거리에서 거리 유세를 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 민심은 지방 분권을 원하고 있다며 제주를 지방자치정부로 승격시켜 행정과 교육, 치안자치를 실현하고 4.3은 국가 차원에서 배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 수준의 임금을 국가가 법으로 정한 것인데요. 대통령 후보들이 10,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7,000원이 안 되는 현재의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찬년 기자입니다. 하루 7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 씨. 3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급여는 시간당 6,000원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편의점 여러 군데를 다녀봐도 거의 80%가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얘기를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직원들끼리만 얘기하는 거고. 업주들은 영업이익이 남지 않는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제주에서 그렇게 맞춰준다는 사업은 어디까지 거의 다 최대한 5,000원.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소 6,470원 이상의 급여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에서도 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이 상당수입니다. 제주 근로개선지도센터가 지난해 120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30%인 40여 개 업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시간 외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뭐 학비를 좀 보태려고 하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겠다고 해도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제주 지역 근로감독관은 10명, 1인당 사업장 수가 2,800군데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국 평균의 2배입니다. 최저임금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수를 현실에 맞게 늘리고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제주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 본부는 제주시청 앞에서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어 노동자의 삶과 권리가 후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10,000원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동제주지역본부도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노동 시간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수축산물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생산자들이 스스로 마련한 기금을 자조금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감귤의 의무 자조금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데 돈을 거두는 기준과 방법을 놓고 시작 전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인 한 감귤 농가. 올해 출하되는 노지 감귤부터 의무 자조금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농가들에겐 아직 생소하기만 합니다. 일반 농가들은 그런 지금 현재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금 예전에 하던 그런 그 취지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감귤 자조금은 농협을 통해 출하되는 물량에 대해서만 농가와 농협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임의 자조금으로 조성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상인이나 택배 등을 통해 출하하는 경우에는 자조금을 내지 않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노지 감귤을 출하하는 모든 농가가 자조금을 내야 합니다. 감귤연합회가 검토 중인 자조금을 걷는 거출 방식은 재배 면적과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는 두 가지. 하지만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마다 전수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직거래나 미신고 물량은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식기구 자조금 설치준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조성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감귤뿐 아니라 모든 농수축산물에 의무 자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 감귤연합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하천 교량건설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직 공무원 1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제주도청 국장 62살 강모 씨를 금품 수수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5년 말 퇴임했고 문제가 된 교량공사가 진행됐던 기간에 제주시 국장을 지냈습니다. 이에 따라 교량 비리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전현직 공무원 5명 등 6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쌀 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으로 농사 시작부터 농민들은 큰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농민들은 새 정부가 농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춘천 MBC 전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봄철 적당한 비가 내리면서 가뭄 걱정은 없지만 농민들은 벼농사도 시작하기 전에 걱정부터 앞서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쌀값 하락 속에 생산비 증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쌀값이 없어서요. 농촌에 힘도 들고 그래서 차라리 도지를 줘버리고 말았죠.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도내 쌀 생산 농가들의 평균 순수익은 266만 원. 지난 2015년 389만 원보다 31%인 123만 원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농가당 총수입도 평균 1,081만 원으로 지난 2015년 1,145만 원보다 5.5%인 63만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농가당 평균 경영비는 크게 올랐습니다. 2015년 463만 원에서 지난해는 511만 원으로 10%인 48만 원이 늘었습니다. 생산 비용도 755만 원에서 815만 원으로 8%인 6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쌀 재배 면적도 쌀값 안정을 위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쌀 재배 면적은 3만 714헥타르로 지난 2015년보다 1,585헥타르나 감소했습니다. 올해도 벼 재배 면적은 농지 전용 등 자연 감소분을 포함해 모두 1,418헥타르를 줄입니다. 도내 벼 재배 농가들은 쌀값 하락세와 경영비 상승 속에 어려움이 가중되자 새 정부가 농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 네, 오늘 아침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낀 모습입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고온 현상 없이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산간에는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등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조금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산불과 같은 봄철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하늘은 흐리지만 공기는 대체로 깨끗한데요. 북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6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21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도 예년만큼 따뜻한 날씨를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은 아침에 비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고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등산객들은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1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포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지만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석가탄신일인 내일은 따뜻한 날씨를 보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목요일 밤부터는 비가 시작돼 어린이날인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은 기상 관측 이후 세 번째로 따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지난달 제주 지역 평균 기온은 15.7도로 평년보다 1.4도 높아 1961년 이후 세 번째로 높았고 평균 최저 기온은 19.3도, 최저 기온은 12.6도로 네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따뜻한 남서 기류가 유입된 데다 햇볕도 강해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괭생이 모자반 덩어리들이 제주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와 외도동 앞바다에서 가로 100에서 200m, 세로 30에서 50m의 괭생이 모자반 덩어리들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최근 남서풍이 불면서 모자반이 제주로 밀려온 것으로 보고 어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뒤 무단 이탈한 중국인 2명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8살 얀모 씨 등 중국인 2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관광을 하겠다며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화물선을 타고 울산으로 달아나 불법 체류하며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숙박시설을 불법 분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32살 김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제주시 연동에 264세대 규모의 숙박시설을 분양하면서 한 세대당 1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의 예약금을 받고 46세대를 사전 분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들어서는 제주시 구저읍 동복리가 환경부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에는 올해부터 52억 원이 투입돼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한 관상어 양식장과 농산물 건조시설, 유리 온실 등이 들어섭니다. 제주산 메밀을 브랜드로 활용한 상품이 개발됐습니다. 서귀포시 제주 메밀 육성 사업단은 최근 메밀 가공 공장을 만들어 제주 메밀 쌀과 메밀 가루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안덕면 광평리에 제주 메밀 체험관도 만들고 빙떡과 몸국 등 메밀 음식을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